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와 오리나무 도깨비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참나무 도깨비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오리나무 도깨비 집에서는 싸우는 소리만 들렸다. 어느 해 봄 참나무 도깨비 아들이 결혼을 했다. 결혼한 다음날 며느리 도깨비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시어머니 도깨비가 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일찍 일어났구나. 밥은 안 쳐놓았으니 불만 떼면 된다. 난 잠깐 나갔다 오마. 그런데 며느리 도깨비가 불을 너무 세게 떼는 바람에 밥이 타고 말았다. 잠시 뒤 돌아온 시어머니 도깨비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불을 너무 세게 뗐나 봐요. 며느리 도깨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아니다. 오늘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 도깨비는 며느리 도깨비를 위로했다.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와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시아버지 도깨비가 말했다. 이런,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주었구나. 그러자 아들 도깨비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놓았나 봐요.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즐겁게 밥을 다시 지었다. 그해 가을 오리나무 도깨비 아들도 결혼을 했다. 며느리 도깨비가 시집 온 날 아침에 밥을 하는데 불을 너무 세게 떼서 밥이 타고 말았다. 시어머니 도깨비가 부엌으로 달려왔다. 시집 온 첫날부터 밥을 태우다니 어이가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밥을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말대꾸냐? 시어머니 도깨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마당에서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 도깨비가 혀를 차며 말했다.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그때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서며 자기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잘한다 잘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그러자 며느리 도깨비가 울면서 말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밥 한 번 태운 거 가지고 너무하네요. 하였다. 결국 며느리 도깨비는 쫓겨나고 오리나무 도깨비 집에서는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뾰로롱 뾰로롱 삐요 삐요 삐요.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다.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앞에서 날기 시작했다.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엎드려 샘물을 마셨다. 거참, 그 물 한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2번 더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할멈, 나왔소.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쳤다. 아니, 댁은 누구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살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다음날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셨다. 잠시 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다.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더니 샘가에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그 아기와 함께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